여러분, 어렵게 공부하는 것 같아서 불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춤추는 나무의사 춘나무입니다. 제가 머리가 굉장히 짧아졌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기출 맞춤형 인간으로 변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변신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저도 이렇게 변신해서 왔습니다. 그만큼 오늘은 중요한 내용들이 쏟아지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으면서 진짜 공부를 하는 느낌도 날 거고, 몇 분 안 되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것 말씀드리고 서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출 플러스 기본서학습법의 목적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출은 목적지이고 기본서는 나침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서가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책들의 퀄리티가 좋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논문 기반의 교재이기 때문에 출제위원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이전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럼 그림 보실게요. 배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목적지가 어디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항해사와 목적지를 제대로 알고 가는 항해사는 도달하는 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 목적지가 어디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목적지를 알기 이전에 좋은 닷, 좋은 핸들, 멋있는 제복, 이런 것들을 먼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갖춰야만이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면서 영상을 보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기출 맞춤형 인간이 되기 위한 내용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어떠한 과목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기출을 보기 이전에 기본서를 펼쳐봅니다. 기본서의 목차를 봐주세요. 수목생리학의 경우에는 서론, 구조, 생장, 햇빛, 광합성, 호흡,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무기영양, 수분, 무기염의 흡수, 생식, 종자, 호르몬, 조림, 스트레스, 이렇게 총 16단원이 있다 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보는 기본서가 단원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시작하시면 공부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초반에 제가 설명해드린 이 작업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단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해하는 겁니다. 우선은 시작은 해야 되니까 서론은 당연히 있겠지.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부터 알려주는구나. 그래, 구조는 알아야 뭘 알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자랐는지 생장을 알려주는구나. 그 다음에 광합성, 호흡 같은 게 나오고, 어렸을 때 배웠던 탄단지 순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에 대해서 나오는구나. 그 다음은 무기영양이 나오고 수분이 무기염의 흡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지? 수분이랑 무기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나? 무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무기영양에다가 물, 그러니까 수분이 끼어 있고 얘네가 어떻게 흡수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구나. 그 다음 생식 종자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서는 완전한 나무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자라고 뭐를 흡수하는가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는 새로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배우네? 그 다음 호르몬이다. 와, 사람도 호르몬이랑 태어나고 하는 거랑 연관이 있는데 식물에도 호르몬이 있나 보네? 신기하네. 다음은 조림 그리고 스트레스인데, 나무에 대해서 배웠으니 얘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배우고 스트레스 조절도 해줘야 잘 자라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혼자만의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만들면 됩니다. 정답은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번 상기시켜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하루 만에 단원의 배치 정도는 완벽히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목차에 대한 이해가 되셨다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기출을 바로 뽑아 보시는 거예요. 기출을 다운받는 주소를 아래에 남겨놓을 테니 지금 바로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받으셨죠? 지금 받아주세요. 지금 받아야 안 까먹고 기출학습을 할 수 있어요. 일시정지! 다운을 받으셔서 답지와 기출문제를 펼쳐 놓으셨나요? 기출문제는 닳도록 봐야 되기 때문에 문서로 보지 마시고 꼭 출력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우선 설명드리기 이전에 문제의 정답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학습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6회차 시험 수목생리학 51번 문제를 보시면 잎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는 초반에 학습하기에 굉장히 간편한 기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이지 않고 머릿속에 넣어야 할 지식이 내문항이나 있기 때문이에요.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정답이 아닌 아이들을 빨간펜 혹은 형광펜으로 줄을 칩니다. 이 내용은 책 읽지 않고도 꼭 알아야만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기본서에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보다 기출에 이미 출제된 내용은 정말 가장 1순위라는 것 인식해 주시고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이 과정을 가장 먼저 하는 이유는 책의 모든 부분을 보지 않고 고득점을 하기 위함이고, 머리에 든 것이 없을 때 가장 잘 들어가기 때문에 시작하는 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내용을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이 과정을 대부분이 안 하고 강의 먼저 찾아봅니다. 그러면 자신의 근거 없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꼭 이 과정을 먼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벌써 4문장에 대해서 머릿속에 넣은 거예요. 기공은 2개의 공변세포로 이루어졌다는 점, 피자 식물은 기공이 합표피에 있다는 점, 잎은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한다는 점, 기공의 분포 밀도가 높은 수종은 기공이 작다는 점. 자, 여기서 이렇게 팁을 드리면, 이렇게 반대되는 문장이 그대로 있을 때는 그 뒤에는 지우시고 무시하시고 앞에 거 한 문장만 외우시는 게 효율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가지의 지식을 머리에 넣으셨다면 최우선으로 맞는 문장에서 스스로의 물음표를 가지셔야 돼요. 이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이 문제를 보고 떠오르는 물음표를 한번 찾아볼게요. 1번, 기공은 공변세포 2개로 이루어져 있구나. 2번, 피자 식물이 뭐지? 그러면 피자 식물이 아닌 건 기공이 뭐 상표피에 있는 것도 있나? 4번,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한다면 뭔가 반대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5번, 기공이 많은데 기공이 크기까지 하면 미어 터지겠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일 수도 있겠다. 내 생각이 맞나?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책을 펴봅니다. 여기서 아까 맨 처음에 목차에 대해서 이해하고 암기한 것을 사용해 보는 건데요. 유추해 봅니다. 문제는 잎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물었어요. 어디 파트에 있을까요? 3초 드릴게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틀렸다면 그 과정에서 더 깊게 뇌리에 박힐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한번 구조 파트 목차를 살펴볼게요. 목차 중에 잎이 있고 3번에 기공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궁금증을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펼쳐봅니다. 그리고 절대 지워지지 않는 빨간 펜으로 기출에 나왔던 문항을 발견하면 줄을 치는 형식으로 여기 파트를 열심히 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장 자체를 찾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생겨난 이 물음표를 없애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저의 궁금증은 이렇게 풀려갑니다. 첫 문장부터 표피 조직 중에서 2개의 특수한 공변세포에 의해 만들어진 구멍이다. 자, 공변세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맞는 말이네요. 1번 통과. 다음 페이지에, 즉 기공은 광합성을 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장소이면서 산소를 밖으로 방출시키고, 여기에 그대로 써있네요. 그런데 뒤에 수분을 잃어버리는 증산작용도 한대요. 증산작용은 수분을 잃어버리는 거구나.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아까 목차에 있긴 했는데 중요하겠다. 일단 동그라미 쳐야지. 자, 그 다음, 대부분의 피자 식물의 경우 기공은 잎의 뒷면에 해당하는 하표피에만 분포한다. 포플러 어쩌고 저쩌고 써있네요. 하표피가 잎 뒷면을 이야기하는 거였구나. 뭐야, 이름을 한자로 지어서 내가 못 알아들었네. 포플러?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피자 식물 중에 하나라는 거구나. 일단 모르겠고 패스. 중요하면 또 보는 날이 있겠지 하는 사고의 흐름으로 좀 넘겨주시고, 맞는 말을 그대로 써놨으니까 빨간 펜으로 쭉 그어주시고 뒷페이지로 가서 기공의 분포 밀도가 높은 수종은 기공의 크기가 작고, 그 뒤에 기출문항이 그대로 써있네요. 근데 이 문장 뒤편에 상호 보완적이다 라는 말을 보니 크기가 크면 수가 적고 크기가 작으면 수가 많은 그런 서로서로 차지하는 부피를 조절한다는 말로 보여요. 여기서 아까 가졌던 생각이 맞나? 해서 맞구나! 라고 바뀌었죠. 그럼 우리에게는 마지막 의문점, 피자 식물이 있으면
다른 게 있었나?에 대한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더 볼게요. 자, 같은 페이지 중간에 나자식물의 기공은 어쩌고 저쩌고. 지금은 제가 잘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처음 봤다면 못 알아듣겠는 그러한 문장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죠. 피자식물 말고도 얘 반대로 나자식물이 있나 보다. 여기까지는요. 피자식물과 나자식물이 있는데 피자식물은 하표피에 기공이 대부분 분포하고 나자식물은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뭐라고 써 있었어. 그럼 반대로 상표피인가? 라는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몇 가지의 물음표가 모두 사라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물음표가 생겼죠. 이 부분은 여기서 해결하셔도 되고 책에 물음표를 써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써놓습니다. 나는 이게 궁금하다 라고 써놓으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정복하게 될 거니까요. 너무 꼼꼼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체할 수도 있으니까 여유를 가지시고 이 정도 기출과 기본서를 봤으니 넘어가야지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나자식물에 대한 정보를 맨 처음 목차를 펴는 순간부터 알 수 있었어요. 바로 기공을 찾을 때 같은 카테고리에 피자식물의 잎, 나자식물의 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벌써 아셨었다면 금방 보여드린 얘보다 훨씬 눈썰미 있게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맞는 항목에 대한 물음표를 설정하고 이 파트를 잘 봤다면 나머지 정답에 해당하는 틀린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단계에 고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것을 고치냐 마냐는 개인의 선택인데요. 저라면 옳지 않은 문장의 경우에도 똑같이 물음표를 쳐놓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체할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51번만 보았는데도 우리 머릿속에는 수목생리학 전체 목차 중에 서론 다음으로 존재하는 구조 파트에서 잎이라는 단원에 피자식물의 잎, 나자식물의 잎, 기공이 있다는 것을 꿰차고 있고 기공은 두 개의 공변세포라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 어떠한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서로 보완적으로 크면 조금, 작으면 많이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고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뱉고 피자식물은 이 기공이라는 게 잎 뒷면, 즉 하표피에 있구나 라고까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서 내용을 다 봐가면서 모두 암기하는 것은 시간이 많으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지만 효율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처럼 머릿속에 뭐가 들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학습하니 굉장히 쉬운 부분을 다룬 것 같지만 막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을 맞춘다고 해서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실수하지 않고 모두 맞췄을 때 합격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이 시험은 어느 정도의 공부법이 정해진 게 확실하다는 느낌이 서서히 분명해지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먼저 학습해야 할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일단 머릿속에 넣고 회독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어렵지만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과 어렵기만 하고 이건 안 나올 건데? 하는 내용이 분별이 되었고 플랜으로는 딱 평균 60점을 맞추는 계획이었지만 훨씬 높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적게 공부하면서 무언가 어렵게 공부하는 것 같아서 불안하신가요? 기공의 서로 보완적인 밀도와 크기처럼 초반에 쉬운 공부만 찾은 사람은 가면 갈수록 공부 양도 많아지고 불안감이 쌓일 확률이 클 것이고 초반에 확실한 근거를 갖기 위해서 스스로 많은 노력을 투자한 사람은 가면 갈수록 불안감은 점점 사라지고 확신으로 바뀔 것입니다. 스스로를 믿는 공부, 기출 맞춤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실행으로 옮기시면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은 분명히 달라지실 거고 매일이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성취감이 아주 높은 시간으로 채워지실 거예요. 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는 수험 생활을 할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오늘은 이렇게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충남이었습니다.